안녕하세요.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독 변동성이 심했던 국내 주식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완전한 봉쇄 상황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 충돌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 중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유가 흐름과 글로벌 자금 움직임을 차분히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TI 유가 차트입니다. 금주 초에 유가가 120달러를 육박하는 모습이 나와서 월요일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곧이어 트럼프가 종전을 언급하며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요. 유가가 말이죠. 다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는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란은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미국도 더욱 가열차게 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다음 주도 그럴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전쟁 이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년 국채 금리가 4.3%를 찍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가 유가를 치솟게 만들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고 결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쟁이 막바지 격렬한 다툼에 이어서 종결 수순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전개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금융시장은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섣불리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주간 차트입니다. 미국 주식은 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접어든 모양입니다. 이번 주도 1.26% 하락했고요.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로는 200일 이동평균선도 터치하고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대비해서는 6%대 하락 중이고요. 이렇게 미국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요.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주간 차트고요.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변동성은 컸습니다만 지난주에 비하면 확연히 그 변동성의 크기가 줄어든 모양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1.75% 하락해서 5,487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아직 확연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5,000포인트가 깨지지는 않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5,480선까지 지켜냈습니다. 점점 종전 이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전망이 좋고요. 방산도 이번 전쟁과 더불어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주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한 주간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5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다우 이론에 입각해서 차트 모양을 보았을 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전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차트의 모양을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로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월요일 오후에 주식 비중을 제 고객들에게는 줄일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다행히 전체 하락폭의 절반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10%를 약간 넘긴 상태에서 비중을 줄인 셈입니다. 유가가 걱정되긴 합니다만 욕심을 부린다면
조금씩 매수를 고려해 봄직도 할 텐데 저는 좀 더 천천히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에 전체 자산을 모두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타이밍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단계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단계적 진입을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테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투자자산 100을 다 투자하다가 약 30% 정도 비중을 줄인 투자자들은 더욱 천천히 들어가실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전체 자산을 모두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몇 단계에 걸쳐 나누어서 진입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추천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덱스 200이요. 한 주간 2% 넘게 하락했네요. 그러나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전고점 기준으로 하락폭이 좀 더 늘어났네요. 마이너스 14% 수준입니다. 좀 더 하락폭이 커지거나 5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면 비중을 좀 더 줄이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BM 반도체입니다. 비교적 양호했네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1%로 하락폭을 다소 키웠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타이거 반도체보다 요 글로벌 HBM 반도체가 양호한 한 주였습니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입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네요. 전쟁 이후 첫 주에는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번 주는 오히려 1.59% 상승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전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10%대 정도 하락폭을 넘겼네요. 11%까지 넘겼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증권입니다. 등락이 있었지만 한 주간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의 매매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전문가들이 꽤 많더군요. 이번 비중을 줄일 때 코덱스 200뿐만 아니라 일부 작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나 증권에 대한 종목을 매도 제한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진입한다면 이런 증권업종, 반도체 업종 위주로 진입 시에 적절한 종목을 추천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입니다. 코스피는 약간 하락했고요. 환율은 올랐고요. 미국채 금리는 올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향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짬뽕돼서 한 주간 약간 하락하는 결과치를 얻었네요. 전고점 대비해서 4%대까지 하락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비교적 버티기가 훨씬 용이한 종목이 되겠죠.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타이거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 업종은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잘 버텨주어서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7%대 하락폭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비교적 작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강력한 업종입니다. 자, 다음은 우주항공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지난주 6.83% 상승했고 이번 주에는 3.86% 연속 2주간 상승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방산 업종과 위성 관련 기업들이 동시에 상승했고요. 여기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까지 겹치면서 우주항공 ETF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입니다. 한 주간 4% 이상 빠지면서 전고점 기준으로 15% 하락폭을 넘겼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코스닥 지수 살펴보고 있죠. 먼저 코스닥 종합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주간 차트입니다. 한 주간 약보합세였네요. 지수는 115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코스닥 종합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전고점 대비하면 3% 정도 하락된 상황입니다. 양호하죠. 들여다본 지 한 주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속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코스닥 종합지수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150 지수를 연동되는 ETF를 투자해야 되는데, 좀 두 가지 지수의 괴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상품으로 살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선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보시면 우선 종합지수하고 코스닥 종합지수하고 코스닥 150 지수와 괴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종합지수와 코덱스 200가도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코스피 종합지수와 코덱스 200은 거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종합지수와 코덱스 200 지수의 차이가. 그런데 이것은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일정 구성 종목의 높은 비율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좀 오랜 기간 좀 두고 보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해서 3% 가까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150이요. 자, 코덱스 코스닥 150 일봉 차트입니다. 구성 종목은 몇 주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성 종목도 보면 이게 지난주 기준 구성 비율인데 여기서 보면 이번 주에 체크해 봤더니 삼천당 제약 5% 정도 구성비가 되어 있는 삼천당 제약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구성 종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확인해 볼 것은 종합지수와의 차이가 얼마나 변동적일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의 비중을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고점 대비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네. 코스피 종합지수는 지난주보다는 변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2% 하락했고요. 전고점 대비 14%까지 하락폭을 키운 상태입니다. 좀 더 하락폭이 커지거나 50일 이동평균선을 깬다면 두 번째 비중 조절을 조언드릴 생각입니다. AI 전력 핵심 설비와 증권업종 그리고 우주항공업종은 잘 버텨주었고요. 반도체와 로봇 액티브는 지수보다 더 떨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탄탄한 한 주를 보냈고요.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고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소 제한적인 시선으로 코스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순위입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대부분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 우주항공이 올라갔네요. 증권도 1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6위에서 30위까지 리스트를 보면 30위에 방산우주, K방산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1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방산우주가 1위를 하고 있고요. 20위 안에 5개의 종목이 방산 관련주로 보입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우주항공이 압도적이네요. 우리가 일부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는데요. 참 이거 참 고민입니다. 우주항공이. 아무튼 지금 전쟁이 좀 마무리 잘 되고 다시 진입할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우주항공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증권도 3개월 기준으로 증권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는 유가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관점에서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조속히 전쟁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화이팅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